매주 금요일 다양한 문화 소식과 함께 그 속에 담긴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는 과학 스포일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느 날 초능력이 생긴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염력을 준비했는데요.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치킨집 그런 거 아빠가 다른 데다 차려줄게. 너 대학도 가고 공부도 해야지. 이제 루비 아버지만 있으면 걱정할 거 없는 거예요. 스튜디오에 양혜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영화 저도 엄청 기대하고 있는 영화인데 이게 또 연상호 감독 작품이기도 하고요. 네. 시사회 다녀오셨죠? 네, 영화 어땠나요? 네, 제가 지난 화요일에 시사회 다녀왔는데요. 우선 영화는 재밌었습니다. 네, 이 원상호 감독의 전작인 부산행이 좀 큰 흥행을 입었잖아요. 네. 좀비물이라는 어떤 새로운 장르도 만들어냈고요. 근데 이 영화 염력은 사실상 코미디 영화였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목부터 사실 염력이라고 하면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슈퍼히어로 이런 영화를 좀 떠올릴 수가 있는데 네. 영화 내내 의외의 장면에서 계속 웃음이 터졌거든요. 이 영화는 좀 크게 두 축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10년 전 아내와 딸을 위해서 이혼을 하고 혼자 살던 이 주인공 석헌이 네. 우연히 초능력을 얻게 되면서 벌어지는 일이 하나고요. 청년 사장으로 성장한 딸 루미가 이 재개발로 인해 강제 철거 위기에 처하면서 벌어지는 일이 또 하나입니다. 네. 이 대지의 왕이랑 부산행 등 이 과거부터 한국 사회에 대한 비판 의식을 영화에 담아냈던 이 연상호 감독답게 이번 영화 염력에서도 사지에 몰린 이 철거민들의 이야기를 굉장히 잘 그려냈는데요. 영 감독이 이것에 대해서는 이 초능력이 좀 비현실적인 거잖아요. 네. 이런 비현실적인 아이템을 다룰 때는 한국의 어떤 근대화 과정에서 생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함께 좀 그려내고 싶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영화의 이 CG 기술 이제는 헐리우드 못지않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주인공 석헌이 각종의 이 염력 장면을 굉장히 보여주는데 그 장면들이 좀 나름 풍부하고 볼거리가 많고요. 또 적재적소에 배치돼 있던 코믹 요소도 시종일관 굉장히 웃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재치 있고 기발했던 이야기들이 마지막에 와서는 조금은 밍밍한 부성애로 조금 연결이 돼서 아쉬웠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제가 좀 꼽으면요. 정유미 배우라고 우리 요즘 예능에서 네. 굉장히 네. 사랑스러운 굉장히 캐릭터잖아요. 아주 화제죠. 네, 정유미 배우가 악역을 아, 맡았는데 그래요? 네, 아주 악역이에요? 만화적인 캐릭터면서도 사랑스럽고 무서운 악역을 오. 연기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조금 굉장히 인상적인 캐릭터니까 그 네. 부분도 좀 유념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정유미 배우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이 영화 초능력이 소재지만 코미디 영화라고 하니까 좀 더 가볍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갖고 싶은 초능력이 있어요? 네, 저는 요즘 네. 날씨가 너무 춥잖아요. 네. 오늘도 최강 한파를 기록했는데요. 네. 그래서 순간이동 능력을 갖고 싶습니다. 아, 집에서 그렇구나. 바로 회사까지 올 수 네, 있는? 그러고 네. 싶어요. 네, 진짜 괜찮겠는데요. 좋죠, 좋죠. 네, 저는 이제 보통 이제 남성들이 하고 싶어하는 투명 인간은 이제 답변하기 애매할 것 같아서 넘어가고요. 아,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시간 조절 능력을 갖고 싶어요. 그래서 어. 만약에 뉴스 할 때 제가 실수했다 그러면은 약간 과거로 가서 5초 뒤로 가서 다시 한다던가 아니면 좀 행복한 순간은 조금 천천히 좀 빨리 지나갔으면 하는 시간은 좀 빨리 지나가게 하는 능력을 갖고 싶은데 사실 우리가 이렇게 기분 좋게 얘기를 했지만 네. 이 초능력이 현실화되기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은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이 실제에서 똑같이 이루어진다. 이거는 좀 아니죠. 네. 하지만 염력의 경우에서는요, 비슷하게나마 현실에서 좀 실현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염력은 초능력자를 다룬 영화나 만화, 각종 예술 작품에 사실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능력 중에 하나인데요. 네. 제가 이 과학 스포일러 코너에서 지난해 뮤지컬 미스터 마우스를 좀 소개하면서 관련된 염력을 부르는 것 같은 이런 관련 기술을 제가 소개한 적이 한 번 네, 있었어요. 어떤 거였죠? 네, 이제 이게 머릿속에서 생각만 해도 움직일 수 있는 로봇팔, 그러니까 뇌와 기계, 인터페이스에 관련된 기술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 사지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음료병을 집었던 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머릿속의 생각을 우선 읽어내고 그것을 이제 컴퓨터에 연결해서 움직이는 건데요. 머릿속의 생각을 읽어내려면 우선
사람 뇌파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이때 뭐 뇌에 직접 전극을 꽂는 방식도 있고 센서가 달린 장비를 모자를 쓰듯이 써서 뇌파를 인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네. 이 장기적인 면에서 봤을 땐 당연히 수술을 하지 않고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뭐 뇌파 측정기 같은 것들을 멀미약처럼 붙여서 뇌파를 인식하는 방식이 개발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이쪽으로 많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요. 관련 기술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번 좀 나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재미있는 사례를 대신에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바로 이 뇌파를 측정해서 생각만으로도 즐길 수 있는 게임입니다. 제가 오. 화면을 준비해왔어요. 네. 지금 화면 네. 속에 있는 두 남녀 어떤 걸 하고 있는 것 같은가요? 오. 공을 노려보고 있는데 뭐 게임 같은 걸 하고 있나요? 띄우는 건가요? 네, 이게 보시면 사실 두 사람이 줄다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네, 머리에 쓴 저 하얀색으로 보이는 헤드셋 같은 장비가 뇌파를 인식해서 네. 집중력에 따라서 공이 아, 이동하는 상대방 거군요. 쪽으로 네, 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더 정말. 나한테 멀어지면 이제 이기는 거죠. 네, 정말 염력처럼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집중할 때 뇌 속에서 활성화되는 뇌파가 세타파라고 합니다. 네. 이 세타파는 뭐 뒤통수 쪽에서 좀 나오는데요. 그 뒤통수 쪽에서 나오는 세타파를 장비가 감지를 하고 이를 분석해서 게임으로 즐길 수 있게 이 장비를 개발한 거예요. 이 개발 업체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한 한국계 기업인데 이 뇌파 조종 게임을 이용하면 뭐 집중력 향상, 치매 치료 등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서 뭐 네. 향후 그쪽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수중에 나오면 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참 이렇게 예전에 SF 영화에 나왔던 기술들이 요즘에는 막 실현되는 것들을 보면은 참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뭐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뭐 뇌와 기계가 연결해서 네. 마치 염력처럼 움직이는 기술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과학자들이 여기에서 좀 멈추지 않고요. 뇌와 뇌가 직접 네. 연결할 수 있는 기술도 좀 개발을 하고 있어요. 오. 아, 그럼 일종의 텔레파시처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 생각이 이제 뭐 앵커들의 생각으로 넘어갈 수 있고 네. 이런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 뇌와 뇌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게 되면 뭐 내가 가보지 못한 곳에서 경험을 하고 또 느끼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 뇌를 통해서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이런 경험들이 가능해지는 네. 겁니다. 이 뇌와 뇌를 연결했던 첫 번째 실험은 미국에서 있었는데요. 미국에 사는 쥐와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브라질에서 사는 쥐 두 뇌를 연결을 해본 겁니다. 네. 멀리 떨어져 있는 쥐들에게 전극을 꽂고 인터넷을 통해서 뇌 신호를 연결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쪽 미국에 있는 쥐가 붉은색 단추를 보고 단추를 누르면 빛을 보고 단추를 누르면 네. 네. 브라질에 있는 쥐도 빛을 보지 않았는데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이게 연결된 오. 건가요? 네, 그래서 즉 뇌 신호가 인터넷으로만 연결이 돼도 특별히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사실. 그래서 뇌와 뇌가 직접 연결이 가능하다 이 사실 자체를 이 실험을 통해서 처음 알아냈고요. 이 두 번째 실험에서는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진과 우리나라 고려대 연구진이 함께한 실험인데요. 연구팀이 사람의 뇌파를 우선 초음파로 바꿔서 쥐에게 전달할 수 있게 바꾼 다음에 쥐에게 전달하자 네. 꼬리가 움직이는 걸 확인했습니다. 오. 이를 통해서 이 같은 종뿐만 아니라 동물이랑 사람의 뇌도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연결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한 거죠. 네, 네. 이게 뇌와 뇌가 연결되는 것까지는 확인이 됐는데 사실 이거를 텔레파시라고 하긴 좀 어렵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사람과 사람의 뇌를 연결하는 실험도 물론 했습니다. 네. 네. 이거는 2013년 미국의 워싱턴대에 있는 라제시 라오 교수랑 이 안드레아 스토코네요. 네, 이름 스토코 교수 어렵네요. 이름이 네. 어렵네요. 네. 네. 직접 두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 네. 사람은요, 이 두 분은 이 캠퍼스는 같은데 네. 다 각각 다른 실험실에 앉아 있었어요. 네, 어쨌든 네.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던 그렇죠. 거죠. 네. 스토코 교수가 이 오른손의 움직임을 관장하는 좌뇌 부근을 자극하는 어떤 장치를 머리에 달고요. 네. 자기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그냥 빈 벽을 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시작하는 라오 교수가 뇌파 기록 장치를 쓴 다음에 이 컴퓨터 게임 화면을 보면서 비디오 게임을 이제 실행을 하는 거예요. 네. 목표물을 쏴야 하는 시기가 딱 됐을 때 네. 해야겠다라고 생각만 하면 이제 바깥에서 반대편에 계시던 이 장치를 갖고 계셨던 분이 손가락을 움직이는 걸 확인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의 동시에 두 사람의 뇌 생각이 연결이 네. 됐다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하게 된 겁니다. 네, 정말 신기한데요.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무섭기도 해요. 그렇죠. 네, 보통 텔레파시는 이제 서로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대상끼리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참 모르는 사람이 저의 생각을 주입한다거나 그러면 좀 무서울 것 같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뇌와 뇌가 연결되는 어떤 방법이 어떤 건지 또 궁금한데요. 네, 현재로서는 이 뇌파를 인식할 수 있는 아까 보시는 뭐 헬멧, 굉장히 네. 큰 헬멧, 뭐 어떤 장치들을 이제 머리에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더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수술을 해서 전극을 꽂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뇌에서 측정한 뇌파를 분석하고 이 정보를 인터넷을 이용해서 상대 쪽으로 연결하는 건데요. 지금까지 개발된 기술은 단순히 뇌파의 신호를 읽고 그거를 전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구체적인 생각까지는 읽어낼 수는 없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과학자들은 뭐 뇌를 직접적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네. 전극 방식 자체도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뇌를 연결해서 뇌파를 기록하는 방식 자체도 뇌 안에 직접 전극 칩을 넣어서 하는 방법까지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기술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되면 정말 기계적 텔레파시가 탄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염력과 비슷한 뇌-기계 연결부터 또 뇌와 뇌의 연결까지 살펴봤는데요. 네. 그러면 오늘의 영화 염력에 대한 양 기자의 과학 팩트 점수는 몇 점인지 함께 살펴볼까요? 영화 염력, 찰떡 같은 재미, 부성애로 밍밍해졌다. 과학 팩트 점수 3점입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은 영화 염력을 통해서 초능력은 아니지만 과학기술로 인해서 새로운 능력을 받게 되는 그 뇌파, 뇌기술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